서울에서 45살이었던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던 중학생 김양. 김양은요, 엄마 혼자 아둥바둥하며 힘들게 자기를 키운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학교 생활도 잘하고 늘 밝고 엄마 생각도 늘 하는 그런 효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녀인 김양이 2012년 2월부터 조금씩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갑자기 잘 안 가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엄마가 말해도 시큰둥하니 표정도 없고 엄마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밥을 먹는데 애가 밥을 잘 못 먹네. 너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그런데 얘가 헛구역질까지. 엄마의 촉이 있잖아요. 와, 설마. 거기다 어느 날 새벽에는 엄마가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부엌에 나와 봤더니 김양이 혼자 막 정신없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네.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양이 학교에 가 집에 없을 때 김양의 방을 뒤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바로 임신 테스트기.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놀란 엄마는요, 그날 집으로 온 딸을 부여잡고 묻습니다. 너 이거 뭐야? 진짜 임신이야? 언제부터야? 왜 말 안 했어? 당장 병원 가게 일어나. 이미 늦었어. 나 임신 5개월이야. 이 말에 엄마는 말합니다. 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엄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임신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먼저 딸에게 얘기할 것 같나요? 언제부터야? 왜 말 안 했어? 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니? 라고 제일 먼저 얘기할 것 같으세요? 보통은 누구 애냐고,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냐고, 애 아빠는 누구냐고. 그런데 이 엄마는 딸 김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꼬리치지만 않았어도, 여자짓만 하지 않았어도 날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들 거니? 너 내 딸 맞아? 너 같은 건 낳는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 엄마는 지금 임신한 딸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엄마는요, 2012년 2월부터 일용직 노동자인 43세 강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자신의 집에서 말이죠. 엄마와 엄마의 동거남 강 씨,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김양. 이 김양은요, 이 강 씨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동거 시작하고 며칠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애인이랑 다정다감하네. 우리 엄마 행복한가 보다. 그리고 이 동거남 강 씨가 자기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딸처럼 잘 대해주고. 실제로 자기 애인 강 씨와 딸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야, 둘이 너무 다정한 거 아니야? 나 질투나. 이 동거남 강 씨의 본색은 동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드러났습니다. 엄마의 애인인 강 씨가 동거 직후부터 중학생이었던 김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양은요,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 씨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른다고? 일러봐. 엄마가 뭐라고 할까? 말해봐. 일러. 한 집에서 내 애인이 내 딸한테 그 짓을 하는데 엄마가 몰랐겠습니까? 바로 이상한 거 눈치채죠. 그러면 이 썩을 놈의 새끼, 나쁜 새끼 당장 나가라. 어딜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냐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요, 자기 어제 우리 딸 방에 갔었어? 다 큰 여자의 방에 그냥 들어가지 마. 이 말에 강 씨는요, 뭐야, 나 못 믿는 거야? 참나, 나를 뭘로 보고 같이 살자고 애원하길래 집으로 들어왔더만은 무슨 날 이상한 놈 취급하네. 됐어, 나 나갈래. 헤어져. 그냥 우리 헤어져. 기분 나빠서 못 있겠네 진짜. 그랬더니 엄마는요, 잘못했어. 왜 그래 자기야. 난 당신은 믿지. 그런데 딸 전형 김양 그 기집애를 못 믿겠어서. 자기야, 이러지 마. 내가 정말 미안해. 적반하장으로 이 이후부터 강 씨는 더 대담하게, 더 대놓고 딸 김양을 강간하기 시작합니다.
이 딸은요,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날 이렇게 저렇게 했어. 심지어 방금 강간당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진창이 된 딸을 직접 보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도와달라는 그런 애타는 딸의 호소를 엄마는 묵인했어요. 완전히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이 엄마의 동거남 아이까지 임신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의붓 아버지의 아이를 딸이 임신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는요, 중학생 그 어린 자기 딸한테 네가 여자 짓만 안 했어도 남자는 그게 본능이잖아.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모든 걸 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더 지나 이 딸은요,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라는 작자는요, 모든 상황을 묵인한 걸로 모자라서 이 딸의 출산 과정도 제대로 돕지도 않았어요. 완전 강씨라는 남자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딸은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니까 미혼모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구청에 갔는데 그 구청 직원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나이도 어린애가 엄마가 있다는데 엄마는 보이지도 않고 아빠도 그렇고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의심을 품은 구청 직원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경찰에 체포된 강씨.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엄마가요, 지금 강씨한테 내 딸이 강간당해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어요. 내 딸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딸을 데리고요, 강씨 면회를 갑니다. 이것 자체가 딸한테는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딸의 이런 상처는 전혀 엄마의 관심 바뀐 거예요. 거기다 제일 최악이요, 이 엄마가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혼인신고가 되면, 부부가 되면 강간범의 형량이 낮춰질 수도 있다네. 그래서 자기 딸한테 널 강간한 그놈이랑, 그러니까 내 애인이랑 혼인신고하라고 혼인신고서를 들이밉니다. 아니, 이 상황이 정말 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 남자가 도대체 뭔데? 딴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 남자밖에 없어. 엄마가 혼자 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잘 알잖아. 엄마, 그 남자 없으면 안 돼. 딸아, 엄마도 많이 참고 살았잖아. 너도 그래주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딸한테 무릎까지 꿇습니다. 이런 상황에 딸은요, 엄마의 말대로 실제로 엄마의 동거남, 그러니까 자신을 강간한 강간범과 혼인신고까지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 자체도 기가 찬데 이 이후에 이 엄마는요, 탄원서까지 씁니다. 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돌봐줄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강씨를 석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2013년 강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가 더 기가 막혀요. 이 엄마는요, 증인으로까지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내 딸과 동거남 강씨, 이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진실한 혼인신고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서로 한 겁니다. 엄마가 오히려 가해자 강간범의 편을 들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 결국 동거남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거남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긴 했을까요? 전혀요.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이 동거남 강씨는요, 혼인신고는 내가 일부러 빨리 깜빵에서 나가려고 한 게 아닌 우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돼서 한 거였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요,
엄마와 동거남 둘이서 아이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어른이라는 게, 부모라는 게 망쳐놓은 거예요. 부모라면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보호해줘야죠. 지켜줘야죠. 그런데 이것들은 날 강간한 그놈이랑 혼인신고하고 네가 계집질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거라고. 강간당한 피해자가 강간당할 짓을 해가지고 당한 거라고. 이게 말이야 똥이야. 이 동거남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악마예요. 이 동거남 입장에서는 엄마도 잡아먹고 그 딸도 잡아먹고 난 재밌어. 난 너무 좋아. 악마보다 더한 새끼잖아요 이거는. 미성년자 강간 가해자 통계에 따르면요. 가족이 범인인 경우가 20%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친부라고 해요. 그 다음이 을부, 엄마의 동거남 혹은 내연남, 그 다음이 형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일단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같이 거주합니다. 따라서 위험에 노출될 위험도 더 큰 거예요. 또한 들통난 후에도 오늘 사건처럼 그냥 네가 좀 참아. 알려져봤자 집안 망신뿐이야. 너 하나 참으면 다 조용하다. 내 체면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회유하고 무마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동거남은 어차피 악마보다 더한 새끼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엄마예요. 아니 이 엄마는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 자리가 비워진 상태로 남편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딸을 키웠다 보니 사랑이 남편의 빈자리가 많이 그리웠나? 마음이 허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렇게 잔혹하게 딸을 버릴 정도로 이게 사랑이 맞나요? 전문가는요, 이 사건,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여기에 쓰면 안 된다. 이 사건은 사랑이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욕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지나친 욕정이 이런 파국을 부른 거라고. 여기서 욕정이라는 건 이성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 엄마는요, 정말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의 욕망과 욕정,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 딸이 엄마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이 엄마 모른 척했죠. 이 엄마는요, 내 남자친구가 내 딸을 해치는 걸 그냥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남자가 떠날까봐,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할까봐, 혹은 이 사건이 밝혀지면 이 남자가 감옥 가면서 못 보게 될까봐. 그래서 이 엄마라는 이 사람은 내 딸이 그런 짓을 당하고 울부짖는데도 내 딸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인간의 기본 도리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욕정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정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여자짓, 네가 내 남자한테 꼬리쳐서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나온 말인 겁니다. 딸과 동거남의 모습을 보고 질투난다고 하고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남자는 그게 성 본능인데 네가 꼬리쳐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아닌 욕정에 눈이 멀어서 내 남자가 떠날까봐. 그렇다면 이 딸은 왜 엄마의 말대로 자신을 강간한 강간범과 혼인신고까지 했던 걸까? 경찰에 신고를 하지. 그런데요, 이 딸, 이때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혼자서는 당연히 아이도 키울 수가 없는 상황. 이 딸은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겠지만 이 동거남 악마 새끼를 만나기 전까진 이 딸과 이 엄마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키워준 거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나를 키우느라 고생한 걸 아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은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만 그냥 희생하면 다 괜찮지 않을까. 엄마 때문에.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성범죄자의 형량이 감형될까요? 사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대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화해를 하면 그 부분은 간접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를 또다시 피해자로 만들면서 악용하는, 이거를 이제 재판부가 혹은 검찰, 변호사 등등 법조인들이 잘 가려내야 되는 건데, 이 성범죄 피해자들은요, 이 가해자를 잡았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받았을 때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은요, 자기 딸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 절대 가만히 못 둔다. 그래서 내 딸을 해한 그 가해자를 잡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노력 끝에 몇 달 후 범인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딸이 자기 가족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 해친 그놈을 잡기 위해서 모두가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위해 되게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오히려 피해자인 딸한테 엄마가 막 몰아붙이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널 괜히 낳았다고. 그 사람 잘못되면 다 네 탓이라고. 오히려 그 강간범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이런 엄마의 말이요, 육체적으로 당한 것보다 더 마음의 빗으로 와 꽂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 새끼한테 당한 것보다 믿었던 엄마의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끔찍한 고통으로 와 박혔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내 몸을 상하게 했다면 이 엄마는 마음의 이제 상처를, 그러니까 이 딸 마음을 그냥 후벼 판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때문에. 아이가 무슨 죄예요. 이렇게 엄마 노릇을 할 거면 그냥 낳지 말지. 왜 낳아서 죄 없는 딸까지 힘들게 해. 자기 혼자 그 남자랑 살든지 말든지 혼자 그렇게 살지. 왜 아무 죄도 없는 딸한테 또 한 번의 버림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냐고. 엄마로서 정말 자격이 없죠. 그렇다 보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보호, 양육의무 소홀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이 엄마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법원에 이 엄마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청구했다고 해요.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중학생 김양.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출산한 아기는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김양과 강간범 강씨의 혼인신고 당연히 무효소송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저는 정말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룹니다. 그 목적은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고 막 악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이런 사건을 보고 아,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항상 더 조심해야지. 이런 사건을 들으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남자가 좋았기로써니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나?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최악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